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장마전선이 걸려서 비가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최신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담에는 초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G7 그 정상회담의 의장국이 독일인데 또 아시아의 유일한 G7 정상 국가인 일본이 야, 한국은 좀 빼자. 그래서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나토의 나토 국가의 사무총장을 또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나토의 문제가 복잡해서 앞전에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하고 면담이 지금 불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뭐 어떻게 또 만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토에서 사무총장이 펑크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잘 된 게 우리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를 주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나토에 가입하는 건 조금 깨름직했습니다. 그리고 나토라는 게 지금 병력이 4만 명이래요. 4만 명. 이 지금 딱 전쟁이 터지면은 10일 이내에 그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수천 명이고 그 외에도 탈탈 끌어모으면은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빼고 나면은 나토라는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화 한 통 돌리면은 기본 60만 명, 육해공 해병대까지 기본 60만 명 동원할 수가 있고요. 예비군까지 하면 뭐 250만, 300만 명 동원하고 민방위까지 동원하면은 한 1000만 명 가까이 동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나라하고 저 나토 뭐 28개국, 29개국 저 다 해도 병력이 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뭐 4만 뭐 4만 명 뭐 그 정도 안팎인 그밖에 안 되는 저런 친구들하고 별로 우리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서 그다지 뭐 상종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이거를 뭐 핑계 삼아서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토에서 핵심은 미국인데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만 강화를 하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 그 인권위원회인데 거기에 공화당 쪽의 공동의장이 문재인 정권의 이 강제 북송 탈북자들 안대로 눈 가리고 강제 북송한 건 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을 이 월북한 걸로 이제 조작한 사건 이거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이거 진상 조사를 하라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차마 동맹국의 전직 대통령한테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 그 해수부 공무원 월북 사건과 탈북자 강제 북송, 안대 북송은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가 돼서 아마 이 좀 심각하게 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FBI도 가고 뭐 미 법무부도 만나고 뭐 미 의회 뭐 유엔 뭐 이런 다 만나고 온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가는 비행기를 이제 탔죠. 가면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국정원이나 한국 정부가 지난 뭐 5년 동안 뭐 대북제재 위반했던 것들 자료도 주지 않겠습니까? 자료도 줄 거고 하니까 어떻게 김정은 정권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면서 공동으로 올릴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거는 뭐 여적죄죠. 여적죄로 처리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한국의 친중 친북 세력의 씨를 말리는 그런 작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 내년 3월까지 한미 동맹을 지금보다 몇 배로 더 강화를 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미동맹이 몇 배로 강해진다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 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뭐 이런 것들도 그것도 오케이 허락을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점점 강해지니까 한국은 굳이 나토 뭐 저 G7 이런 데 기웃거릴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길 꾸준히 가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나토 유럽 국가들은요 뭐 기술력도 없고 돈도 없고 얘들이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려 있습니다. 자, 반도체, 전기전자, IT, 5G, 그리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원전, 그리고 저기 뭐가 또 있겠습니까? 뭐 선박, 조선, 기계 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그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고 지금 한국이 미국과 한국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에 투자하기로 한 그런 것들을 지금 보류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투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이 전부 다 좋아하고 있었는데 돈이 투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돈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고 한국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저기 먼 나라까지 저 유럽 문제까지 가가지고 뭐 나토에 가입을 하고 그 뭐 러시아하고 관계 척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018년에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넥스트 디케이드 그 다음 10년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책을 보시면은 그 독일과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러시아의 에너지하고 이게 뭉쳐지면 소련이 부활할 수가 있으니까 독일, 러시아, 독일, 일본이 이 경제적으로 엮이는 그거를 무조건 차단해야 된다. 이것이 다음 10년의 미국의 전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은 일본이 너무 커질 거를 대비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커지면은 일본하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섬찟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국가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터졌는지를 보면은 나토가 이 러시아의 코앞까지 가니까 러시아가 불안을 느낀 것도 있고 미 국무부가 저기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이 생물학 연구소 뭐 생물학 연구소를 이렇게 많이 또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게 진짜 생물학 연구소인지 생물학 연구소를 위장된 뭐 사무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러시아가 그런 걸 보고 겁이 나서 우크라이나를 폭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미국이나 영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게끔 뭐 유도를 한 겁니다. 덫을 놓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러시아 제재를 한다고 해서 뭐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의 기름, 가스, 뭐 에너지 사지 마라 하고 다 제재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게 일본하고 그 독일입니다. 일본은 또 사할린에서 그 가스전을 개발해서 그거를 파이프라인으로 사할린에서 개발하는 걸 50% 이상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게 끊겨버리니까 아니 이제 지금 다른 데서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물량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장기간의 계약에 걸쳐 가지고 딱딱딱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사고 싶다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물량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중동에서 많이 갖고 왔고 이미 원체 비싼 거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 중동에서 가져오는 원유를 40%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원유를 그만큼 많이 가져온 거죠. 그리고 미국산 셰일가스, 알래스카산 셰일가스를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완전히 큰 손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돌리는 나라가 한국이 돼버렸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요.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가져오고 그 알래스카에서는
지금 한국 때문에 뭐 기본소득 주민들한테 뭐 20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이 지금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지금 먹여 살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한국의 절반밖에 하지 않고, 한국이 연간 한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뭐 갖고 오는데, 그 일본은 러시아 거를 갖고 오는 거죠. 미국 걸 안 갖고.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일본 경제도 이제 박살 나겠죠. 유가가 올라가고 기름 가스값 올라가면 버틸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계속 지진,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다. 뭐 보니까 최근에도 계속 지진 일어났다, 폭우 일어났다, 화산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TSMC 공장을 구마모토에다가 만드는데 거기가 침수가 돼가지고 뭐 진흙탕으로 완전 뒤덮였더라고요. 그런 자연 재난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독일은 가스값이 2배, 3배 뭐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러시아산 가스를 아주 저렴하게 쓰다가 그거를 못 쓰게 되니까 경제가 완전히 붕괴, 빈사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때, 여러분 택시 우리나라 가스값이 뭐 휘발유 값이 지금 2,000원 하던 게 6,000원으로 뛰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스값이 3배로 뛰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 타겠습니까? 장사는 되겠습니까? 우리 운송업 되겠습니까? 다 망하겠죠.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돈을 안 쓸 거고, 돈을 안 쓰면 돈맥 경화가 걸려가지고 흑자 도산을 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IMF 때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석탄을 뗀대요. 석탄, 뭐 자기들 탈탄소, 뭐 파리 기후협약, 이산화탄소 때문에 야 이거 저기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 탄소를 안 줄이면은 기후가 올라간다. 그리고 뭐 소가 방귀를 많이 껴가지고 그 메탄가스 때문에 뭐 저기 올라가니까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소도 뭐 이 저 사육을 줄여야 되고, 무슨 콩고기를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그를 이 속된 말로 유럽 애들, EU 뭐 이쪽 애들이 그렇게 잘난 척했는데 석탄을 뗀대요. 그럼 파리 기후 협약 없어지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저기 먼지가 미세먼지가 끼기 시작하면은 관광 산업이 되겠습니까? 클린 독일, 뭐 클린 EU, 클린 유럽 이런 이미지가 없어지겠죠. 시뿌옇고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전기도 제대로 못 켜가지고 이제 가로등도 제대로 가로등이 깜빡깜빡거리더니 가로등이 꺼져 있더니 하나는 켜고 하나는 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독일의 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붕괴되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 서유럽, 그 EU 자체가 지금 붕괴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국방비를 그 130조 원씩 매년 쓴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국방비를 안 쓰다가 연간 한 130조가 매년 그렇게 돈이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또 지원해 줘야 돼. 왜냐 우크라이나 뚫리면은 뭐 러시아가 치고 들어오니까 이 EU의 가장 뭐 큰 형님 맏형 국가인 독일이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폴란드를 막아야 되니까 거기다 48조 원을 47조 48조 원을 지원해 준대요. 무기 사라고. 그러면서 야 나토 국가들 무기를 좀 사 했는데 나토에 살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니 이제 폴란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산 전차, 장갑차, 뭐 전투기, 미사일 왕창 사가는데 공장을 그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어, 뭐 뜯어 가겠다는 거예요. 공장을 옮기고 기술 이전 받아 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동유럽, 북유럽에서 생산되는 무기들은 폴란드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하겠죠. 그러니까 이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사냐? 미국이나 독일이 뭐 야 미사일 줄게, 전차 줄게, 장갑차 줄게 뭐 다 준다고 했어요. 전투기도 준다고 했는데 막상 딱 들어올 때가 되니까 이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 나토 국가들 말을 못 믿겠다, 서유럽, 미국 말 못 믿겠다, 내 돈만 내라, 한국 무기 사겠다,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유럽, EU, 뭐 저기 독일의 이런 신뢰 전부 다 깨져버린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또 메르켈 16년 하면서 이슬람 난민들 많이 받으니까 난민들이 뭐 성범죄부터 폭력범죄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경제는 중소기업들 다 부도 나는 거고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스나 기름을 미국산을 지금 사올 수 있냐?
사올 배가 없는 겁니다. 배를 지금 주문해도 한국의 이 조선소들이 지금 꽉 도크가 찼기 때문에 지금 주문해도 한 2, 3년 있다가 주문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배 만드는데 또 한 2, 3년 걸리니까 최소 한 5년은 있어야지 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5년 동안 그렇게 되면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기업들, 뭐 곡물 기업들, 이런 원자재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현물에서 돈 벌고 선물에서 돈 벌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돈 벌고요. 물론 뭐 각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지 그 나라의 뭐 1%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은 돈을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이나 이 미국 같은 이런 앵글로 섹슨 계열 국가들이 자 독일을 왜 그렇게 해체하는가? 이 지금 독일이 소위 말해서 그 뭐 지금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승전국은 진짜로 승전국은 영국하고 미국이고 프랑스도 승전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이 나치한테 국토가 완전히 빼앗긴 거를 영국과 미국이 되찾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힘이 없고요. 일본은 패전국이고 독일도 패전국인데 그 마셜 플랜을 통해 가지고 독일을 경제를 미국 사람들 세금으로 그냥 이렇게 키워준 겁니다. 지금처럼 독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키워준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게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 구소련 구소련이 아니고 동독 출신 메르켈이라는 그 여성 수상을 앉혀가지고 반미, 친중, 친러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EU라는 거를 만들고 거기서 영국도 쳐내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EU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미국에 대항하자.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이렇게 이 속된 말로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게 그게 독일입니다. 그게 EU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서 미국과 영국이 완전히 독일을 그냥 경제를 붕괴를 시켜버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뭐 유럽 전체, EU 전체를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가 유럽으로 쳐들어오지 않느냐? 아니죠. 이제 폴란드가 지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지금 대량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사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들은요 뭐 미사일도 그렇고 장갑차 전차 전부 러시아제 기술을 옛날에 불금 사업하면서 받아와 가지고 한국이 전자장비 IT를 조금 보강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한국산 그 장비들이 성능도 좋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러시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폴란드를 뚫고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다 알아서 막아주니까 뒤에 속된 말로 말만 많고 말도 안 듣고 반미하는 이 독일, 뭐 프랑스, 이태리 이런 서유럽 국가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경제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유럽이 완전 경제가 박살나면요,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하고 이제 뭐 경쟁 상대에 있었던 그런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유럽이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너무 높아져서 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 시장을 한국이 치고 들어가서 이제 팔겠죠. 그리고 지금 나토가 그 중국을 주적으로 지금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향후 10년간의 신개념 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중국의 위협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거랑은 다름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럽의 공장들이 중국 안에 많이 있는데 중국이 그런 것들을 몰수하거나 뭐 여러 가지 괴롭히겠죠. 그러면 유럽은 중국 내 공장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지금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제 커지는 거고 되는데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 지금 일본도 지금 뭐 비실비실 하니까는 뭐 일본도 한국에 지금 이 경쟁력에서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대만 같은 경우 일본의 히타치 중공업에 기차를 샀는데 이게 제동력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대만에서 열차가 탈선해서 사고가 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로템의 기차로
이 전량 한 600량 정도를 바꾼다 그러고, 영국도 독일 히타치 중공업에 그 고속철도를 샀는데, 고속기차를 샀는데 비가 줄줄 새고 이 철도대 기차 대 기차 이거 연결하는 고리 있죠. 고리가 부실이라 가지고 그게 뭐 끊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선박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사고가 나고 있는데 전부 설계 결함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뭐 제조업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지금 한계에 봉착해서 설계 결함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한테 시장을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독일, 유럽, 뭐 일본 업체들 제끼고 그 시장을 지금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지역에 영국이 금융 투자 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만드는 밥콕, BA 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거기다 부품 공장을 또 뭐 설치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핵추진 항공모함 만드는데 영국의 기술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한국의 항공모함 만드는데 이게 지금 한국이 경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이즈가 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다는 거죠. 6만 5천 톤 그 퀸 엘리자베스 만큼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지금 영국이 한국한테 아예 퀸 엘리자베스급 자기들 두 척이 있으니까 한 척을 사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쓰리 쿠션으로 돈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지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그 항공모함이 스키 점프대인데 이거를 갖다가 떼버리고 그 미국 항공모함처럼 전자식 그 사출기를 다는 그 작업을 2023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거 뭐 개수해가지고 한국한테 넘기면 한국은 뜬금없이 항공모함이 생기는데, 거기에 탑재되는 F-35C 뭐 대잠 헬기 이런 건 다 미국에 사와야 되죠. 조기 경보기 뭐 E-2C 뭐 E-2D 조기 경보기 이런 거는 미국으로 사와야 되니까, 미국은 갑자기 항공모함이 돈 안 들이고 한 대 생긴 거고, 영국은 영국대로 항공모함이 한 대 생긴 거고, 부품도 팔아먹고 무기도 팔아먹고, 그리고 한국은 뜬금없이 항공모함이 한 대 생기는 거고, 앞으로 또 건조하면은 한 대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혼자 항공모함을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한국의 항공모함을 만들어도 미국과 영국의 장교들이 타고 다니면서 계속 기술 전수 훈련시키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항공모함 하나에 한국 해군 깃발, 미국 해군 깃발, 영국 해군 깃발 이 세 개가 이제 달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또 돈을 미국과 영국이 만들어 주느냐? 지금 한미 원전 동맹을 맺고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이제 진출한다고 하는데 2030년까지 940조 약 한 1000조 원 됩니다. 그 시장을 한국이 들어가는데 지금 프랑스도 뭐 방사능이 샌다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은 방사능이 완전히 새고요. 일본은 끝났고 러시아는 제재되고, 그러면 한국이 이 시장을 다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군산에다가 그 투자 은행들 그 금융단지를 만들면은 금융을 미국 그 뭐 조 단위가 동원되는 이 원전의 금융을 영국이 되고 기술은 미국이 되고 한국이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천조 시장을 석권하고, 그리고 한국, 미국, 영국이 나눠 먹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가겠다는 뭐 겁니다. 그러면 돈이 생기겠죠. 그리고 영국의 방산업체들이 한국에다 공장을 대면은 지금 한미 방산 FTA가 이제 뭐 체결되면은 연간 420조 원의 미국 방산 시장에 영국 밥콕 코리아, 영국의 회사인 그 BA 시스템 코리아 회사가 한국 회사로 미국에 진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미국의 그런 방산 시장에 들어가서 또 몇십조 따먹으면은 그게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제 만들어주고 밀어준다. 기술도 밀어주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 뭐 인도 뭐 인도, 캐나다, 뭐 호주 등 영연방 국가가 52개국이죠. 그런 나라들한테 이제 한국산 원전 사라고 하면은 인도만 팔아도 저거 원전 한 100개는 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 한국산 원전이 가장 안전하니까, 안전하고 저렴하니까 한국산 원전 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몇백 조가 뭐 들어오는 거고, 또 방사능 무기는 무기대로 또 수출되는 거고, 전 세계 전 세계 이제 뭐 뭐랍니까, 이제 중저가 무기 시장은 한국이 장악하는 거고, 고가 무기 시장은 미국이 장악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밀어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이 통일을 지금 시키려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한국이 빨리 통일이 돼야지 그 미국에 있는 공장들을 저기 북한으로 옮기고, 북한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와야지 미국의 물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이 엄청나게 큰 경제적으로 호황이 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